지난번에 기술적 접근도 제가 좀 했는데요.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개념적 접근을 하려고 해요. 네. 뭐 그것도 참석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소개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먼저 들어가면 좋겠어요. 몰입과 관련해서 일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뭐 어떠세요? 많은 이제 책들을 보면 자기계발서 보면 주로 이제 이쪽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자꾸 하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는 이상적인 일이라고, 이상적인 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권하고 나면 말은 돼요. 개념도 좋고, 몰입도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집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괜찮을까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뭐 아까 설거지도 얘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예. 피곤하고 힘든데 누가 설거지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우리 세상의 모델 안에 넣으면, 이거는 좀,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밸런스가.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많은 쪽에서 이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죠,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삶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결국은,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좀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을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해야 하는 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과 같은 것처럼 좀 잘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일은 숙련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호기심의 문제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을 잃으면 삶의 즐거움을 잃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고 제일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불행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어른이 되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호기심을 잃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세상을 탐구하지도 않고 내가 사는 삶을 뭔가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도 보지 않고 오직 자기 일만 하는,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해서 한 일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고, 이 루틴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몰입할 게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책의 제목이 재밌는데 원래는 이게 Finding Flow예요. FF란 말이에요. 플로우를 찾는 거예요. 흐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삶의 흐름을. 각자가 정말 몰입하고 그 후에 이런 몰입 경험 후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플로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삶의 세계가 다르잖아요. 자기 세상이 다른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딱히 어떤 답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개념적인 접근을 상당히 해야 그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것이죠. 몰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기서 설명하지 않지만 제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Finding Flow. 자신의 삶이 몰입할 수 있는 플로우를 어떻게 마련해 가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일에 대한 정립도 필요한 것이고, 관계에 대한 정립도 필요한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립도 필요한 것이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통찰과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서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정보 입력인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생각하고, 통찰을 하고, 그걸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고의 흐름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 몰입은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삶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흐름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하기도 하고요. 고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답변했던 것이 예전에 그런 것이죠. 두꺼운 책을 읽고 있으면 책이 재밌냐고. 그래서 너는 어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그렇죠. 책을 두꺼운 거 읽고 뭐 계속 책을 읽으면 재밌겠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재밌게 읽는 방식을 익히면 재밌을 수 있죠. 몰입할 수 있고. 그 책마다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습득하기까지 어려운 것이지 그런 플로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몰입해서 보는 거죠. 그렇죠? 책마다 그게 틀린 거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만화책 읽으면 1시간에 수백 페이지 읽잖아요. 심지어는 깨알 같은 글도 많은데, 그리고 다 그림인데 그걸 눈으로 훑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몰입도가 틀린 거죠.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것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상상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은 몰입도가 높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고를 해야 되는 책들은 쉽게 많이 읽지 못하지 집중할 수 없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은 그렇게 읽고 개념이 많은 것들은 개념을 정리해가면서 툭툭툭 읽어가는 거죠. 그런 흐름을 찾는 거예요. 책마다 흐름. 책 읽기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몰입의 즐거움 이 책은 삶의 전반에 관한 이야기다. 좀 더 넓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기술을 찾는 거다. 몰입하는 기술을 찾는 거다. 저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입장에서 세 가지의 개념을 좀 다시 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독이죠. 저는 이건 제가 정리하는 거니까 고독인데 뭐냐면 고독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책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더 많아져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시간이 더 많아져요. 이제 주부들이 일탈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다며요. 아이들을 거의 다 키운 순간에 거의 그런 다 키웠다라는 개념이 그런데 좀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면 일탈을 할 경우가 많대요. 남편은 자기 일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은 또 자기 일 때문에 찾아가고 자기가 혼자 되는 고독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고독을 견디는 법은 배워야 돼요. 어떤 흐름을. 근데 고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는 흐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취미생활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요. 찍히는 건 싫어하지만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고독을 견디는 방법이에요. 사진은 온전히 혼자 찍어야 되거든요. 그룹이 많이 가도 자기가 보는 관점, 자신의 그런 것들은 견디는 거예요. 저는 낚시나 사진이나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부, 와이프가 보기에는 싫어하는 취미입니다. 같이 뭘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고독을 견디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세계를 담는 거거든요. 사진이. 예쁘게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세상, 그걸 찍어요. 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찍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 거죠. 똑같은 공간이 아닌 거예요. 매번 다른 공간이고 다른 세계죠. 그런 것에 재미, 몰입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 엔트로피인데요. 이제 엔트로피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은데, 엔트로피는 그냥 놔두면 무질소가 증가해요. 그래서 무질소를 잡으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독서를 하고 뭔가 배우고 뭔가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러면 엔트로피를 이제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때 대인관계가 중요한, 친구관계가 중요한 거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는 의도나 목표, 동기부여가 어떤 심리를 흐트러지거나 그런 걸 잡아주지만 저는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 그리고 하나 정도 건너서 좀 소원한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좀 많이 있어야 심리적 엔트로피스에서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궤도에서 잠깐 이탈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면 심리적 엔트로피가 너무 흩어져서 이걸 들어오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 나름의 그런 루트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저께도 좀 제가 아침에도 그러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약간 그랬던 건 뭐냐면, 제가 추워서 안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나갔는데 어저께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단톡방에. 그래서 계속 그런 이상한 얘기를 금방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하니까 제가 손이 얼어가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건데. 태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거죠. 일단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거죠. 들어왔으면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다 마찬가지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명확하게 그 부분이 포함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도 안 하면서 처음 듣는데 문 열자마자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은 뭔가를 심리적으로 이렇게 침입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해가 좀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태도를 제가 전환하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하려고 한 건데 어저께 이상한 꼴이 됐어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어저께 자,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경험인데요. 몰입 경험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적화시키는 거죠.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최선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최적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최선은 좀 벅찰 수 있어요. 요즘에 최선이 무엇인가 물으면 물론 자기를 몰아붙이고 어떤 혼돈의 가장자리까지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새롭게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저는 삶에 있어서는 최적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적화의 핵심은 탐험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게 된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배울 때 사진을 예를 들면 사진을 배울 때 탐험하는 거죠. 기계에 대한 작동법도 알아야 되고 사진에 대한 기술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찍는 거에 대한 것도 이해해야 되고 다른 것들 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습득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갖고 찍어야 되는 거죠. 사진 기술만 열심히 배운 사람은 사진 좋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거기서 이용해야죠. 그러면서 몰입 경험을 늘려가는 거죠. 그걸 보고 피드백 보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사색과 행동이 조화로 맞출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색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생각하지 않는 시대고 반응을 빨리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실수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몰입 경험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면 좋겠다 싶고요. 예. 예, 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을 때 이제 팁으로 얘기하면 우리 김범 선배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죠? 스탑워치를 쓰는 거예요. 스탑워치를 써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스탑워치가 뭐죠? 예, 스탑워치예요. 그 초시계. 이게 거꾸로 가는 초시계. 그래서 자기의 몰입 시간을 알아내는 거죠. 사실 이게 시험 칠 때 하는 방법인데요. 자기의 집중하는 시간을 알아내는 거예요. 집중도. 이제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저는 한 25분, 30분 정도가 가장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지면 또 분산이 돼요. 이게 사이클을 그려요. 집중할 땐 25분에 30분을 빠싹 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타임 스탑을 가지고 기술적인 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름대로 책에서 얻어야 되실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세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몰입할 때 어떤 사이클로 들어가고 마는지. 그리고 책에서 좀 좀 인사이트 좀 얻을 수 있는 건 자신만의 그런 몰입을 들어가는 신호를 좀 만드시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하나의 신호고요. 몰입 신호. 뭐 이런 거죠. 자기한테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몰입해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틀고 책을 피면 그 다음부터 책 읽는 모드죠. 모드 전환이라고 할까요? 몰입 신호? 모드 전환? 모드 전환 신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걸 공간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정 안 되면 공간을 바꿔야 되죠. 근데 요즘은 나가서 뭘 못하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결국은 그런 전환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런 흐름을 찾으면 즐거움은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흐름을 서로 맞는 사람들과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